일화 통장에 남은 마지막 1,000만 원. 저는 박성철 72세입니다. 한때 대한민국 최고의 심장이식 전문의였죠. 강남의 빌딩 3채, 아파트 2채를 소유한 자산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 통장 잔고는 고작 1,000만 원이 채 안 남았어요. 할아버지 성철이 과외비가 또 필요해요. 아들 박민수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매달 반복되는 일이죠. 손자 성철이가 의대 진학을 위해 재수, 삼수를 하고 있다며 돈을 요구해요.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었어요. 이번에는 얼마나 필요하니? 300만 원 정도요. 수학 집중반이랑 영어 개인 과외 비용이거든요. 300만 원. 예전 같으면 푼돈이었죠. 수술 한번 하면 몇천만 원씩 벌어들이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은퇴한 지 5년이 넘었고 아들에게 보낸 돈만 계산해도 이미 수억 원이 넘어갑니다. 알겠다. 내일 보내마.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통장을 확인해 보니 984만 2천 원이 남았습니다. 평생 모은 재산이 이렇게 줄어들 줄은 몰랐죠. 거실에 걸린 의사 면허증을 바라봤습니다. 30년간 수많은 환자의 생명을 구했어요. 밤낮 없이 수술실에서 살았죠. 돈보다는 의사로서의 사명감이 더 컸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손자를 위해서라면 기꺼이 모든 걸 내어줄 수 있어요. 성철이는 제 자랑스러운 손자입니다. 똑똑하고 예의 바른 아이죠. 저처럼 의사가 되어 가문의 명예를 이어가길 바랍니다. 아들 민수도 그렇게 말했거든요. 아버지 성철이가 꼭 의대에 가겠다고 해요. 할아버지 같은 훌륭한 의사가 되고 싶다나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제 평생의 가치관이 손자에게 전해지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요즘 들어 이상한 소문이 들려옵니다. 옛 동료 김 교수가 말했죠. 성철아, 자네 아들이 요즘 좀 화려하게 사는 것 같던데? 무슨 소리야? 글쎄, 우리 아들이 봤다는데 최고급 외제차 타고 다니고 부인도 명품백 들고 다니더라고. 저는 고개를 젓었습니다. 설마 제 아들이 그럴 리 없어요. 성철이 교육비로 보낸 돈을 다른 데 쓸 리 없습니다. 그냥 소문일 거야. 내 아들은 그런 애가 아니거든.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안했어요. 혹시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들이 정말 제가 보낸 돈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는 건 아닐까요? 밤늦게 잠이 안 와서 책상에 앉았습니다. 지난 3년간 아들에게 보낸 돈을 계산해 봤어요. 매달 200만 원에서 500만 원씩 총 8억 원이 넘습니다. 정말 엄청난 금액이죠. 이 모든 돈이 정말 성철이를 위해 쓰인 걸까? 의심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아들을 믿고 싶었어요. 제 유일한 혈육인 아들이 그리고 사랑하는 손자가 저를 속일 리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들에게 돈을 보냈습니다. 통장 잔고는 684만 2천 원이 되었어요. 이제 정말 바닥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와 아들이 보여준 진짜 얼굴. 아버지, 잠깐 돈 보내는 것 좀 멈춰주세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통장에 남은 돈이 500만 원도 채 안 되거든요. 더 이상은 무리예요.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목소리가 차갑게 돌아왔어요. 뭐라고요? 갑자기 왜 그러세요? 돈이 부족해서 그래. 잠시만 기다려주면. 아, 진짜 짜증나네요. 아버지가 주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성철이 교육은 어떻게 하고요? 아들의 목소리에서 분노가 느껴졌습니다. 저를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마치 제가 돈 주는 기계라도 되는 것처럼 말하더라고요. 민수야, 그렇게 말하면 아버지가 상처받는다. 상처받기는요? 아버지가 우리를 버리는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성철이한테 투자한 돈이 얼마인데 이제 와서 손 떼시려고 해요? 투자라는 단어가 가슴에 박혔습니다.
손자에 대한 사랑이 투자였단 말인가요? 저는 머리가 어지러워졌어요. 그게 아니라 정말 돈이. 그럼 빌딩이라도 팔아요. 아파트라도 팔고요. 성철이가 의대 못 가면 아버지 책임이에요. 아들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리고는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저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며느리 한미영도 마찬가지였어요. 다음 날 문자가 왔습니다. 아버님, 저희가 뭘 잘못했나요? 성철이 때문에 이렇게 고생하는데 갑자기 돈 안 준다고 하시면 저희는 어떻게 해요? 정말 실망입니다. 실망이라고요? 제가 실망스럽다는 건가요? 3년간 8억 원이 넘는 돈을 보냈는데도 부족하다는 거였어요. 일주일 동안 아들 가족과 연락이 끊겼습니다. 저는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어요. 손자 성철이가 보고 싶었지만 연락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동네 슈퍼에서 만난 이웃 아주머니가 말했죠. 성철 선생님, 따님 손자 미대 졸업한다며요? 축하해요. 뭐라고요? 성철이 말이에요. 미술 전공한다며 자랑하던데 벌써 졸업 앞두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미술 전공이라고요? 성철이가 의대 진학 준비를 하는 게 아니라 이미 미대를 다니고 있다는 말인가요? 집에 돌아와 곧바로 인터넷 검색을 해봤습니다. 성철이 이름을 검색하니 미술대학 졸업 전시의 명단에 이름이 있었어요. 사진도 있었습니다. 제 손자가 그림 앞에서 웃고 있는 모습이었죠. 충격이었습니다. 아들이 지난 3년간 저를 속여왔다는 뜻이었어요. 성철이는 이미 대학을 다니고 있었고 의대 진학과는 전혀 관계없는 미술을 전공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보낸 그 많은 돈은 어디로 간 걸까요? 며칠 후 더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백화점에서 쇼핑을 하다가 아들 부부를 봤어요. 명품 매장에서 수백만 원짜리 가방을 사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최고급 보석을 목에 걸고 있었고 아들은 비싼 시계를 차고 있었어요. 이걸로 주세요. 카드로 결제할게요. 며느리가 300만 원짜리 가방을 사면서 말했습니다. 그 돈이면 성철이 교육비 한 달치였어요. 제가 허리띠 졸라매며 보낸 돈으로 사치품을 사고 있었던 거죠.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가슴이 타는 것 같았어요. 평생을 정직하게 살아온 제가 제 아들에게 이렇게 속임을 당하다니요. 그 순간 복수심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아들 부부가 저를 호구로 여기며 기만해왔다는 사실이 너무 분했어요. 저는 그들에게 똑같이 갚아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3화 침해 연기로 시작된 복수 계획. 여기가 어디지? 저는 일부러 멍한 표정을 지으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아들이 집에 왔거든요. 일주일 만에 처음 찾아온 거예요. 아버지, 괜찮으세요? 아들의 목소리에 걱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어요. 진짜 걱정이 아니라 돈 때문에 온 거라는 걸 말이죠. 누구세요? 아, 민수구나. 언제 왔니? 방금 왔어요. 아버지, 요즘 괜찮으세요? 뭔가 이상해 보이는데. 저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치매 연기가 통하고 있었어요. 사실 인터넷으로 치매 초기 증상을 공부했거든요. 기억력 저하, 시간 착각, 성격 변화 등을 자연스럽게 연기할 수 있었습니다. 민수야, 내가 결혼했었나? 아, 맞다. 성철이라는 손자도 있었지. 아버지, 정말 괜찮아요? 병원에 가봐야 하는 거 아니에요? 아들이 당황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는 계획대로 행동했어요. 병원은 왜 가니? 나는 멀쩡하다. 그런데 돈이 어디 있더라? 통장 비밀번호가 기억이 안 나네. 아들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역시 돈 이야기에 관심을 보이더라고요. 아버지, 그럼 제가 도와드릴까요? 통장 정리도 하고. 그래? 고마워. 요즘 머리가 자꾸 아파서 말이야.
그런데 성철이는 잘 지내니? 공부는 열심히 하고? 네, 잘해요. 의대 들어가려고 열심히 하고 있어요. 또 거짓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이미 성철이가 미대생이라는 걸 알고 있는데 말입니다. 화가 났지만 참았어요. 복수 계획을 위해서는 참을성이 필요했습니다. 그럼 교육비가 또 필요하겠네? 얼마나 필요하니? 아, 그건 아버지가 몸이 안 좋으신데 괜찮아요. 괜찮다마. 손자 교육이 뭐가 아까우니? 내 모든 재산이 어차피 너희 것이잖아. 아들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역시 재산 이야기에 반응하더라고요. 다음 주에 며느리도 함께 왔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며느리는 여전히 명품으로 치장하고 있었어요. 제가 준 돈으로 산 것들이겠죠. 아버님 몸이 안 좋으시다며요? 걱정돼서 왔어요. 아, 미영이구나. 고맙다. 요즘 깜빡깜빡하는 게 많아져서 말이야. 그럼 우리가 더 자주 찾아뵐게요. 아버님 혼자 계시면 불안하잖아요. 며느리도 갑자기 친절해졌습니다. 평소 같으면 1년에 한두 번 오던 사람들이 갑자기 관심을 보이니까 가소웠어요. 저는 그들의 탐욕을 자극하기로 했습니다. 미영아, 내가 너희에게 미안해서 어쩌니? 그동안 돈 달라고 할 때마다 짜증낸 것 같아서. 아니에요, 아버님.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내 재산 목록을 정리해야겠어. 빌딩 3채, 아파트 2채, 예금 몇십억. 다 너희 것이니까 미리 정리해둬야겠다. 아들 부부의 눈이 더욱 반짝였습니다. 예상대로였어요. 그들은 제 재산에만 관심이 있었던 거죠. 아버지, 그럼 저희가 정리 도와드릴까요? 그래, 고맙다. 그런데 조건이 하나 있다. 조건이요? 내 마지막 소원을 들어줘야 한다. 성철이에게 내가 평생 배운 의학 지식을 전수해주고 싶어. 그리고 성철이가 정말 훌륭한 의사가 되도록 도와줘야 한다. 아들이 잠깐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연하죠, 아버지. 성철이도 그걸 바라고 있어요. 또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계획을 세워두었어요. 이제 그들의 거짓말을 하나하나 폭로해서 세상에 알릴 거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작은 카메라를 집 곳곳에 설치했습니다. 아들 부부의 추악한 모습을 모두 녹화할 계획이었어요. 그들이 제게 어떤 말을 하는지, 뒤에서는 어떤 행동을 하는지 모두 기록할 거였습니다. 복수가 시작되었습니다. 사와 거짓말 위에 쌓인 가족. 성철아, 할아버지와 함께 의학 공부를 해보자. 저는 손자를 불러서 말했습니다. 아들 부부가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어요. 성철이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할아버지, 저는. 성철아, 할아버지 말씀 잘 들어야지. 며느리가 성철이를 제지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말했죠. 아버님, 성철이가 요즘 컨디션이 안 좋아서 그래요. 수험 스트레스 때문에 말이에요. 또 거짓말이었습니다. 성철이는 이미 대학 졸업을 앞두고 있는데 무슨 수험 스트레스인가요? 그럼 더욱 내가 도와야겠구나. 성철아, 할아버지가 젊었을 때 썼던 의학 교재들이 있어. 같이 보면서 공부하자. 성철이가 힘들어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이 안타까웠어요. 이 아이도 부모의 거짓말에 휘말린 피해자였거든요. 할아버지, 사실 저는. 성철아, 조용히 해. 아들이 성철이를 윽박질렀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웃으며 말했어요. 아버지, 성철이가 부끄러워해요. 아직 실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구나. 그래도 천천히 해보자. 할아버지가 차근차근 가르쳐 줄게. 저는 일부러 성철이에게 어려운 의학 용어들을 물어봤습니다. 당연히 성철이는 대답을 못했어요. 미술을 전공하는 학생이 의학을 알 리 없잖아요. 성철아, 이것도 몰라? 할아버지가 실망이네. 죄송해요, 할아버지. 성철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가슴이 아팠어요.
이 순진한 아이가 부모의 거짓말 때문에 이렇게 고생하고 있다니까요. 그 후 일주일 동안 아들 부부는 성철이를 설득하려고 애썼습니다. 제가 몰래 설치한 카메라에 모든 게 녹화되고 있었어요. 성철아, 내가 의사인 척만 하면 돼. 할아버지 돈 다 받고 나면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 되잖아. 엄마, 그래도 할아버지를 속이는 건 너무 심한 것 같아요. 심하긴 뭐가 심해? 할아버지 돈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잘 살아온 거 아니니? 내가 조금만 참으면 되는 거야. 아빠도 그렇게 생각해요? 당연하지. 할아버지는 어차피 치매 걸려서 나중에 기억도 못 할 거야. 지금 우리가 똑똑하게 처신하면 평생 편하게 살 수 있어. 저는 카메라 화면을 보면서 치를 떨었습니다. 제가 치매에 걸렸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막말을 하다니요. 정말 배은망덕한 인간들이었어요. 하지만 성철이는 달랐습니다. 저는 더 이상 할아버지께 거짓말할 수 없어요. 저는 미술가가 되고 싶어요. 의사가 되고 싶지 않다고요. 이 못된 자식아, 내가 지금까지 누구 돈으로 대학 다녔는데? 아들이 성철이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이런 상황을 계속 지켜볼 수는 없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성철이를 따로 불렀습니다. 성철아, 할아버지와 단둘이 이야기하자. 네, 할아버지. 너는 정말 의사가 되고 싶니? 성철이가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할아버지, 죄송해요. 저는 의사가 되고 싶지 않아요. 그림을 그리고 싶어요. 그래, 솔직하게 말해줘서 고맙다. 할아버지, 성철아, 할아버지는 내가 행복하기를 바란다.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면서 살아야 해. 성철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할아버지, 저희 부모님이 할아버지께 거짓말한 거 알고 계시죠? 그래, 안다. 정말 죄송해요. 저도 부모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괜찮다. 내 잘못이 아니야. 저는 성철이를 안아주었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지켜주고 싶었어요. 아들 부부와는 달리 성철이는 양심이 있는 아이였습니다. 오화 진실을 향한 마지막 카드. 성철이를 위해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다. 저는 아들 부부를 불러서 말했습니다. 성철이의 그림 전시회를 위한 후원금 5천만 원을 준비해뒀거든요. 물론 아들 부부는 모르는 일이죠. 선물이요? 응, 성철이가 의대에 합격하면 축하 선물로 1억 원을 주려고 했는데 아들 부부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아버지, 그럼 그 돈을? 아니다. 계획을 바꿨어. 성철이한테 직접 투자하기로 했다. 투자요? 성철이가 진짜 하고 싶어 하는 일 말이야. 미술 말이다. 순간 아들과 며느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제가 진실을 알고 있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아버지, 그게 무슨... 민수야, 나는 치매에 걸린 게 아니다. 저는 냉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더 이상 연기할 필요가 없었어요. 아버지, 지난 3년간 너희가 나한테 한 짓을 다 안다. 성철이는 이미 미대생이고 너희는 내 돈으로 사치 생활을 했지. 아들과 며느리가 당황해서 말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대화는 녹화되고 있다. 저는 숨겨둔 카메라를 가리켰습니다. 아버지, 그게 아니라... 변명하지 마라. 증거는 충분해. 며느리가 울먹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버님, 저희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성철이 교육을 위해서였어요. 교육이라고? 300만 원짜리 가방 사는 게 교육이냐? 저는 그들이 백화점에서 쇼핑하는 사진들을 보여줬습니다. 이것도 다 증거로 확보해뒀다. 아들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예요. 이제 와서 후회해도 늦었다. 저는 차가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내 재산은 한 푼도 너희에게 주지 않겠다. 아버지, 대신 성철이에게는 모든 걸 줄 거다.
그 아이만큼은 제대로 된 인간이거든. 며느리가 히스테리를 부렸습니다. 그럼 저희는 어떻게 살아요? 지금까지 아버님 돈으로 살아온 건데, 그건 너희가 알아서 해야 할 일이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더 이상 이들에게 휘둘릴 수 없었어요. 아버지,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용서? 3년 동안 나를 속인 것을 어떻게 용서하라고? 아들이 눈물을 흘렸지만 저는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가짜 눈물이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때 성철이가 들어왔습니다. 할아버지, 부모님 무슨 일이에요? 성철아, 이제 진실을 말할 때가 됐다. 저는 성철이에게 그동안의 일을 모두 설명해 줬습니다. 성철이는 충격을 받은 듯 했어요. 할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저 때문에.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내 부모가 잘못한 거지. 아들이 성철이에게 소리쳤습니다. 성철아, 내가 할아버지한테 잘못했다고 빌어. 안 돼요. 성철이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거짓말하지 않을 거예요. 할아버지, 저는 미술가가 되고 싶어요. 정말로요. 저는 성철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 내 꿈을 응원한다. 육화 진짜 가족의 의미. 한 달 후 모든 진실이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저는 그동안 녹화한 영상들을 방송사에 제보했어요. 아들 부부의 추악한 모습이 뉴스에 나왔습니다. 유명 의사 아들 부부, 치매 연기하는 아버지 속여 수억 원 편취. 기사 제목이었죠. 사람들은 분노했습니다. 댓글에는 아들 부부를 비난하는 글들로 가득했어요. 아들 부부는 결국 사기죄로 법정에 서게 되었습니다. 저는 재판장에서 증언했어요. 저는 손자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돈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사랑을 이용해서 저를 속였어요. 판사는 아들 부부에게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사기 금액이 너무 컸거든요.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부모 자식 간의 정을 악용하여 지속적으로 금전을 편취했습니다. 이는 매우 악질적인 범죄입니다. 아들은 교도소로 끌려갔고 며느리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는 씁쓸했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받아야 할 대가였거든요. 반면 성철이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부모의 굴레에서 벗어나니까 훨씬 밝아졌어요. 할아버지, 제 첫 개인전을 열기로 했어요. 정말이니? 축하한다. 할아버지가 후원해 주신 덕분이에요. 정말 감사해요. 성철이의 그림은 정말 훌륭했습니다. 특히 병원을 그린 작품들이 인상적이었어요. 환자들의 아픔과 희망을 섬세하게 표현했더라고요. 성철아, 너는 그림으로도 사람을 치료할 수 있구나. 네, 할아버지. 저도 할아버지처럼 사람들을 돕고 싶어요. 다만 메스 대신 붓으로요. 전시회 개막식 날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언론의 관심도 컸어요. 성철이의 작품을 보며 사람들은 감탄했습니다. 이 젊은 작가의 그림에는 특별한 힘이 있네요. 한 평론가가 말했습니다. 의료진의 헌신과 환자의 고통을 이렇게 아름답게 표현한 작품은 처음 봅니다. 저는 자랑스러웠어요. 성철이가 제 뜻을 이어받아 다른 방식으로 사람들을 치유하고 있었거든요. 전시회가 끝난 후 성철이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저 의료인류학을 공부하고 싶어요. 그림으로 의료 현장을 기록하고 환자들의 이야기를 전하고 싶어요. 좋은 생각이다. 응원하마. 그리고 나중에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 같은 곳에서 의료 봉사도 하고 싶어요. 할아버지처럼 사람을 돕는 일을 하고 싶거든요. 저는 감동했습니다. 성철이가 진정한 의사의 정신을 이해하고 있었어요. 생명을 구하는 것만이 의사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치유하는 것도 의사의 역할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6개월 후 저는 제 재산을 정리했습니다. 성철이에게는 교육비와 작품 활동비를 지원해주고 나머지는 모두 의료봉사단체에 기부했어요. 할아버지, 너무 많이 기부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다.
이게 맞는 일이야. 돈은 필요한 곳에 써야 하거든. 성철이는 약속대로 의료인류학을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졸업 후에는 정말로 아프리카로 의료봉사를 떠났어요. 할아버지 다녀올게요. 할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대로 사람들을 도우면서 살겠어요. 공항에서 성철이를 보내며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쁜 눈물이었어요. 제 손자가 진정한 의사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고 있었거든요. 지금 저는 홀로 살고 있지만 외롭지 않습니다. 성철이가 보내오는 편지와 사진들이 저를 행복하게 만들어요. 아프리카 아이들과 함께 웃고 있는 성철이의 모습을 보면 제가 올바른 선택을 했다는 확신이 듭니다. 진짜 가족이란 피가 섞여 있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아껴주는 마음이 있을 때 진짜 가족이 되는 거였습니다. 저에게는 성철이가 있어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